네,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울산에서도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이 됐고 구청장 군수도 동구를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차지했는데요. 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리하는 시간을 곧바로 갖겠습니다. 지역 최초의 조간신문인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김 이사님, 개표 방송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울산 얘기는 좀 이따 많이 해보기로 하고요. 네. 우선 이번 선거 전국적인 총평부터 하고 갈까요? 네, 이번 선거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 정권의 교체가 제일 큰 화두입니다. 유권자들은 출범한 지 20여일이 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2010년 이후에 12년 만에 지방 권력이 보수 우세로 교체되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민주당 안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굉장히 자평, 그러니까 반성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젖잘사, 졌지만 잘 싸웠다. 대선 이후에 이런 오만과 자찬, 이런 분위기가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로 이어졌다. 이렇게 혹독하게 자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했으니까 수렁에 빠져버린 상황이 됐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김기현 선대본부장과 박성민 대표 비서실장 같은 울산 국회의원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위상이 많이 격상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를 좀 주도했고 지난 대선부터 2연승 아닙니까? 특히 이제 김기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종횡무진 활약을 했거든요. 직전에 원내대표로 대선을 이끌었고 이번 지방선거 승리까지 거머쥐는 바람에 당내 입지가 더욱 탄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문제인데요. 지금은 이준석 당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당장 당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시끄럽진 않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국회에 입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사실은 당권 도전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당권을 한 번으로 끝낼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게 주변에서 나오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승리하자마자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쇄신책을 또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1년 넘게 남은 당권을 두고 벌써 3파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말이죠.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개표가 끝나자마자 이 3파전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차기 당 대표는 공천권을 갖게 돼서 탐나는 자리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탐나기도 하고 이 차기 당 대표는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차기 대권까지 고려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 자기 세력이 부족한 사람인 안철수 이분이 이제 당에 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당권의 모든 것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거치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 바로 울산의 서범수, 박성민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김기현 의원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로 볼 때 박성민 의원의 위상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작용할 것이고 앞으로 한 1년 반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역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 많은 변수가 있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번 지방선거 울산의 결과를 쭉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의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요. 교육감에는 노키 현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국민의힘 김영길 중구청장 그리고 서동욱 현 남구청장 그리고 박천동 북구청장 후보 그리고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동구청장은 진보 단일 후보로 나선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거의 드물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4년 전에는 울산시장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 했거든요. 이 민주당은 수성에 모두 실패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울산 정치에서 좀 뒤바뀐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곳의 지역구 강력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8곳 투표 당선 한 곳을 포함해가지고 18곳 모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겼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그 비례대표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예, 예.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개표 방송을 봤습니다만은 보수의 텃밭에 붉은 단풍이 내장산 단풍처럼 쫙 물들었습니다. 시의회와 기초의도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네, 모두 19명을 뽑는 지역구 강력의원 선거에서는 19석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네. 정원 3명의 비례대표 강력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2석, 그리고 민주당이 1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의원 정수 22명인 울산시 의회는 국민의힘 21석, 민주당 1석으로 구성되는 전례 없는 그 여소야대. 예. 이게 여소야대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지. 하여튼 이 국민의힘이 절대적인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민주당 1석, 그것도 비례대표. 예. 자, 이 얘기는 말이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예. 이런 결과 뜻밖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상했던 것과 많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4년 만에 확 바뀐 냉혹한 울산의 민심인데요. 예. 그 국민의힘 압승에 민주당의 개멸, 그리고 진보당 동구에서의 명맥유지, 이런 구도가 네. 사실은 이게 전혀 우리가 예상 못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지금 이런 선거 결과가 울산에서 나타난 것의 바탕에는 예. 지난 대선 때 나타났던 민심의 방향이 어느 정도 보였다고 할 수 있지만, 네. 그간에 민주당이 보였던 어떤 행태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탄핵 이후에 거의 지방 권력을 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지역의 어떤 정서와 함께 어울려져서 서로 협치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 일방 독주로 나갔다는 이런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질책,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예. 가랑비에 빗 젖는다고 하죠. 바지 젖는다고 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 선거 투표율이 예상보다 좀 많이 낮았단 말입니다. 왜 투표율이 낮았을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래, 이번 선거에서 진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울산 지역의 투표율인데요. 예. 이게 52.27%거든요. 네. 그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공식 집계 결과를 보면은 울산 지역 전체 유권자 94만 1,189명 가운데 49만 1,931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율이 52.27%로 잠정 집계됐거든요. 네. 여기에는 본투표 30만 5,700여 명. 예. 그리고 지난달 27일과 28일 실시한 우편 및 관내 사전 투표함 18만 6천여 표. 예. 이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제7회 울산 지방선거 64.8%와 비교할 경우에는 무려 12%가 넘게 감소한 수치거든요. 그러면 다른 때 선거는 어땠던가요? 다른 때 선거도 이거보다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투표를 살펴보면은 제2회 지방선거 때 57.6%, 3회 때 52%, 4회 때 52.8%. 이건 좀 낮았던 수치가 있었는데, 이때는 사실은 지방자치 초기가 돼가지고, 울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회 때만 해도 56.1%였고요. 7회 때는 좀 더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 새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느냐.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뭐냐면 이 자신의 어떤 의사표시를 할 만한 정치 상황이 못 됐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찍어야 할 후보를 자기가 어떤 매력을 못 느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지역에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울산의 투표율이 68%, 78%였죠. 78%. 네. 상당히 높았거든요. 높았는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정치 참여 열기가 확 줄어든 것은 다시 말하면 대통령 선거 때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확실히 원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런데 지방선거 때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도 없는 데다가 자기가 지지하려고 생각하는 후보조차도 꼭 당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냉소주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자, 구청장 경력에 김두겸 후보가 같은 당의 7명 쟁쟁한 후보들을 제친 것도 놀라웠는데 현역 시장을 꺾고 당선까지 꽤 찼단 말입니다. 앞으로의 시정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 2일날 기자회견했죠. 네네. 해상풍력 어떻게 할까? 메가시티 그런 얘기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당선되자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께서 기자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예. 협치, 소통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또 뭐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이걸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울산이 과거 산업주수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고 울산을 살고 싶은 도시, 젊음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야기하면서 네. 이제 기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두 가지 화두인데요. 제가 얘기했던 거. 예, 예. 지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했던 해상풍력 문제와 메가시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김두겸 당선인의 그 생각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스스로 당선인은 한 번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반대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었다. 네. 하지만 예.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울산에 이것이 과연 실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더라. 그래서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 해상풍력이 정확하게 울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따져가지고 예. 결정하겠다.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굉장히 포용적인 자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메가시티 부분은 조금 결이 다른데요. 예. 메가시티는 자기가 이제 좀 반대는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예. 결국 이 메가시티가 부산, 경남, 울산 세 개의 도시가 갈 경우에는 울산은 항상 제일 밑에 서게 되고 덜러리게 서게 된다. 그리고 지금 경남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정부 예산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예. 울산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이 메가시티를 울산시가 계속 따라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네. 차라리 포항과 경주, 신라문화권을 포함하는 새로운 어떤 메가시티의 어떤 좀 메커니즘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다. 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쩌면 뭐 당연한 얘기를 했고요. 네. 예. 뭐 선거 과정에서 좀 세게 얘기했다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 바꾸기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젊은 층이 밖으로 다른 도시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립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고도 했고 울산을 꿀잼 도시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놀러 오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장담도 했어요, 후보 때. 네, 후보 시절부터 예를 들어 대전과 울산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노잼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그 후보 스스로 당선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울산 그렇게 재미없는 도시예요? 전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요.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파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당선인께서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데 모든 것을 한번 쏟아보겠다고 의사를 밝혔고요. 예. 또 김두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고래라는 특화된 어떤 재미를 만들어낸 분이거든요. 네, 18년, 한 10여 년 전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울산에 지금 고래와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꿀잼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년 인구 이것을 어떻게 유인하느냐 하는 그 방안으로 밝힌 게 바로 대학의 유치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울산대 대학병원의 또 뭐 시내로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삼산의 지금 농수산물 도매센터 이전 부지에다가 굉장히 즐거운 놀이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태화강에다가 오페라하우스 짓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후보하고 대담하면서 자꾸 이제 젊은이들 붙잡는 얘기만 하길래 제가 아니 젊은이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우리 같은 늙은이도 재밌는 도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 부분에다가 노인들을 위해서 뭘 많이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노인을 위한다, 젊은이를 위한다 이런 부분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세대와 뭐 이런 걸 달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울산 전체에 예. 어떤 뭐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예. 놀이 문화를 만들어 간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또 그렇게 또 고지식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자, 예. 뭐 그리고요. 여기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나저나 재선에 실패한 송 후보는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송철호 후보는 아시다시피 예. 굉장히 낙천주의자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워낙 떨어진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항상 사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떨어지는데 1억이 낫다, 네, 뭐 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뭐 잘 추스리시고 예. 또 뭐 지금 남아 있는 한 달 동안 임기가 있거든요. 예. 임기 마무리 잘 하시고 인수위하고 협조 잘 하셔가지고 예. 지금 잘 마무리하시라고 봅니다. 한 달 동안 남은 임기를 다시 시청에 들어가서 해야 되나요? 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예, 말까지 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법조인들은 이게 좋아요. 떨어지면 다시 법조인 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거 있잖아요. 양산에 정치 동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가서 막걸리 먹으면 돼요. 예, 근데 예. 사적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양산에 계신 분은 절대로 뭐 만날 일이 없다? 아니, 만날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뭐 괜히 예. 바쁘게 만들진 않겠다. 예.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이제 노옥희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울산 교육 정책의 변화와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서 우리의 쓸데없는 걱정, 시장과 손발이 잘 맞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뭐 그건 쓸데없는 걱정 아니고 현실적인 걱정. 현실적인. 네, 굉장히 네. 현실적인 걱정인데 네. 재선에 성공한 노 교육감은 지난 4년간 청렴을 울산 교육의 어떤 화두로 만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신뢰도 구축했고요. 네. 또 초중고 무상교육, 보편교육, 교육복지 달성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학부모분들로부터 굉장히 호응도 좀 받았습니다. 예. 지난 4년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재신임을 연결시켰다. 이런 예.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문제는 노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자 공약들이 예.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노 교육감의 공약에 나오는 유치원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교육, 예. 뭐 예를 들어 뭐 애프터 스쿨이라든지 뭐 대안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또 이제 자사고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걱정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부딪히는 부분, 예. 그리고 교육 예산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노 교육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 예. 협력, 이 교육이라는 게 결국 이념과 연결시켜서 하면은 서로 간에 불협화음밖에 안 나오니까 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1번으로 삼아가지고 교육 부분에서도 협력할 것은 상당히 협력하겠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적인 우려 이런 건 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예. 이제 지금 당장 2025년도가 되면 울산의 자사고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방침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복지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시장이나 구청장과의 협력이 이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당선된 시장과 교육감의 캐릭터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기자들이라 예. 우선 교육청 출입 기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했었거든요. 네. 하니까 이제 정협력이 안 되면 네.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순차적으로. 예, 그러니까 교육청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 1조 6, 7천억 원 되는 교육청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정협조 안 해주면 교육청이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발 쉽지 않은 거지만 소통과 협력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 끝났고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했어요. 네.
4년 만에 뒤바뀐 정치 구도, 울산 정치에 약이 될 만한 얘기 지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김 이사께서. 예, 쓴소리도 좋아요. 네, 근데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예.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그 4년 전과 4년 후의 지금 상황. 예. 실장님이 느끼시겠지만 너무나 바뀌어 있거든요. 예. 왜 이렇게 바뀌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바꿔놨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원인은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난 4년 전에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네. 또 촛불혁명이라는 여러 사회 어떤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울산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놨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반드시 그것만이 울산의 정치 지형을 바꿨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지금 동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민의힘 일색으로 판이 바뀌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판이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있는 지방의회는 더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예. 물론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은 구도 있긴 있습니다만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다수가 국민의힘 의원들로 채워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한 명 빼놓고 민주당에. 예. 행정부와 네. 행정부, 집행부죠. 집행부와 의회, 견제를 하는 의회가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독주 체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중앙 정치에서 그렇게 많은 폐단을 봐왔듯이 지방 정치는 지금까지 더 심했거든요. 예. 이런 독주 체제가. 그렇다면은 지방의 어떤 독주 체제를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의회인데 예. 그 견제 기능이 실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역시 이번에 그 시장 당선이 되신 분, 예. 구청장이 되신 분, 이런 분들이 스스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자구책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예. 의회가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네. 자체적인 어떤 감시기구라든지 예. 견제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선인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 중앙당에서 하는 혁신기구라든지 이런 것처럼 네. 만들어가지고 항상 시민들의 눈과 귀를 대어가지고 잘 듣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오만해질 수 있는 지방 권력을 스스로 견제하는 길을 예. 열어가야 할 것이다. 네.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네.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미 이런 얘기 지난번에 민주당이 많이 석권했을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안 됐거든요. 이 사람들 안 되더라고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에 심판받은 거예요. 이번에 득표가 이 정도로 예. 나오는 것입니다. 예. 네. 비례대표 의원을 뭐 표명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의 비례대표 한 분이 과연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되고. 선출직이 아니고 네. 비례대표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는 어떤 안에 대해서 당을 대표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수준 이상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한석인 비례대표 의원을 지방 의원을 부의장을 시킨다든지 뭐 상임위원장을 맡긴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 우리한테 이런 권력을 줬으니까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좀 자정하고 견제하고 긴장하자. 이런 스스로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슈 타파 시간에 김 이사께서 국민의힘 18분들에게 약이 될 만한 얘기를 가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이번 지방선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진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